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 세무에게 소희경 세무사입니다. 11월에 접어든 지 며칠 지나지가 않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환절기에 모쪼록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살아온 인생 얘기 중에 그 경매의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가, 제가 이제 여러분과 얘기를 하면서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인생이 어느 시점에 다다랐는지를 계속해서 제가 여쭤보고, 저는 이제 내일 모레가 막 50줄입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인생이 수명이 80이든 100이든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20대 이후에는 경제활동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70 이후부터는 아마 은퇴 생활을 영위해야 될 걸로 이제 저는 가정을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제 20 이전과 70 이후의 삶을 제외한 50년 동안 우리가 싫든 좋든 잘든 타이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어떤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주로 이제 삶을 이제 그때 그런 대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직업은 50년 동안 한 가지 직업을 이제 종사할 수 있다라고만 저는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고요. 저도 세무사라는 업무를 지금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이 업무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직업 하나를 갖고 그 직업에 만족을 하고 그 직업에 몰두해서 50년 이상을 이제 영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사항에 항상 호기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업에, 이 분야에서만 안주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도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세무사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정평가사를 이제 공부를 했었고, 이제 뭐 해서 이제 감정평가사는 이제 최종적으로 2차까지 합격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거를 연관을 해가지고 뭐 이제 중개사도, 이제 공인중개사도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이제 그 자격증 또한 갖고 있지만,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직업에 이제 머무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경매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물론 제가 하는 업무가 이제 세무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업에 전적으로 제가 매달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쪽 발은 세무사 업계, 이제 세무사라는 직업에 이제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또 한쪽 발은 뭐 중개사라든가 이런 부동산 쪽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한 발을 또 담그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만을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그런 투자자 분들하고는 저는 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분들은 좀 더 빨리 성숙된 입장에서 많이 빨리 나갔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뭐 1년에 뭐 한 건, 뭐 어떤 때는 뭐 2년에 3년에 한 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밟아오고 좀 느리게 이제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걸어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릿느릿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모았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축적해 놓은 그 뭐 좀 감히 명함을 내밀 수는 없지만 그 재테크 했던 그 분야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는 좀 만족을 하는 그 수준까지 와닿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9월인가? 9월인 것 같네요. 9월에 제가 이제 그 낙찰받은 그 경매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9월에 이제 그 경매 사이트에서 우연히 그 파주에 있는 그 작은 이제 창고였는데, 파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소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관리, 과밀업체권역이 아니고 성장관리 권역에 속하다 보니까 그 파주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양시라든가 서울 접경 지역, 서울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제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 있는데요. 파주는 그린벨트로 묶인 데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파주에도 이제 땅을 좀 갖고 있긴 한데, 그 땅은 제가 맹지입니다. 맹지다 보니까, 그리고 농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뭐 고사리를 심어놓고 이런 땅이 좀 하나 있긴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생각했던 게 뭐냐면, 파주에 나도 한번 그러면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뭐 제가 도시 지역 내 상업이라든가 뭐 주거 지역 이런 공업지역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뭐 가지려면 가질 수 있는데 그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나도 언젠가는 파주의 그 계획관리 지역 내, 그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집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좀 이렇게 공장이라든가 창고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를 접한 계획관리 지역 내에 그런 땅을 좀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이제 문득 그 경매 그 사이트를 접속해서 봤더니 눈에 딱 들어오는 물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땅은 이제 50평이 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도로를 바로 접한 땅이었고요. 모양이 이제 사각형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모양이기도 한데 이제 사각형의 도로를 접한 땅이었고 거기에 이제 창고가 있어요.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자그마한 한 15평, 16평 정도의 그런 자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 그 물건을 이제 보면서 내가 이걸 투자를 해서 무슨 돈을 벌겠다 그렇게 생각을 딱 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보면 끌리는 사람이 있듯이 저 또한 마찬가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봤는데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입찰일이 이제 100%짜리 입찰이었는데, 입찰일이 오늘 제가 만약에 오늘 밤에 봤어요. 오늘 한 밤 10시에서 11시경에 봤어가지고 본 다음에 이제 딱 입찰일은 내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물건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장 활동을 못했잖아요. 제가 파주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인장 활동을 한번 해야 돼가지고 새벽에 저희 동생을 하고 이제 저희 강아지들하고 해가지고 차에 일단 이제 좀 큰 차 모하비를 끌고 그 백성리 그 현장으로 인정을 갔습니다. 가서 딱 아침에 딱 가서 봤는데요. 사람이 가면은 이제 그 인정 물건에 대해서 그 주변 환경이라는 걸 보잖아요. 근데 저는 제사보다도 제밥에 더 관심이 있었는지 딱 가서 보니까 앞으로 그 문산천이 흐르고 있고요. 있는데 그 참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문산천을 그 실개호를 건너면은 징검다리를 건너면 앞에 있는 논들이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일단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뭐 딱 제가 그 물건을 이제 취득을 해서 내가 바로 사용한다 그런 목적도 없었고 그냥 왜 취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족을 어느 정도 한 70점 이내, 70점 이상의 그 점수는 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그날 바로 이제 경매가 이제 11시 20분까지 그 경매 그 신청서를 입찰 대금하고 이제 그걸 이제 그 11시 20분까지 이제 고향 지원에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가지고 이제 그 낙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건인데요. 이 물건을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낙찰받은 물건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 물건을 뭐 취득을 해서 당장 임대 수익을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남한테 이렇게 타인에게 이제 팔아가지고 매매 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단순한 목적은 없었고요. 그냥 요 물건 정도면 잘 이제 계획관리 지역 내에 이제 도로를 접하고 있는 땅이고 요 물건을 취득을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뭐 낙제점은 아니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이 물건으로 인해서 좀 이제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 오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입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았고 최근에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등기 촉탁도 직접 이제 시행을 했고요. 뭐 이제 자료 화면이 아마 나갈 겁니다. 제가 이게 직접 돌아다니면서 저희 그 법인의 대표자하고 이제 입찰 그 등기를 촉탁했던 거랑 그다음에 취득세 납부를 하고 막 그랬던 과정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어제는 이 물건에 가서 인도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가서 임장하고 그다음에 열쇠도 좀 교체를 했고요. 뭐 이사는 이미 다 가고 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다음은 이제 그 지적공사에 이제 측량을 의뢰해가지고 지금 그 측량 순서를 대기하고 있고요. 측량을 한 다음에 펜스를 두르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정리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당분간은 그 물건을 저희가 뭐 임대 수익을 발생하기 위한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뭐 투자 부동산이 아닌 저희가 뭐 좀 환경 좋고 경치가 그나마 조금 좋은 곳에 약간 시골집인데 자그마한 그런 별장을 갖고 있는 걸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당장 돈벌이가 되는 이런 물건도 아니고 뭐 당장 뭐 팔아가지고 어떤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물건도 아닌 이 물건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경매를 이제 전업으로 하지 않고 경매를 약간 부업식으로 삼아서 이제 하는 저에게 이 물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에 제가 투자를 했던 것이고, 이 물건의 활용을 제가 저희 가족들이나 저나 이제 그런 우리 그 생활에 약간의 그 여유로움을 좀 주기 위한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요 물건을 이제 입찰해서 낙찰 받았던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50줄이 내일 모레인데 뭐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니고 그렇게 짧지도 않은 딱 어떻게 보면 중간배기 정도의 삶을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60이 되고 70이 되면 이제 그때 가서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많이 조급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세무사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이 이제 나이줄이 이제 7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80이 내일 모레인데도 이제 그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이제 접지를 못해가지고 가족의 그 부양 문제라든가 그다음 본인의 은퇴 후의 그 삶 그리고 배우자의 그 삶을 위해서 이 일을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아적바적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또한 저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나이가 지금 어느 연령대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직업 외에 또 다른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본인이 지금 현재의 삶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 흔들린 삶을 부여잡아 줄 수 있는 제2의 제3의 다른 직업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직업을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 직업을 당장은 주업을 할 수 없더라도 부업으로 삼아 가지고 쉬는 시간이라든가 공휴일에 휴일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2의 제3의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좀 할애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저는 좀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60이 되면 굉장히 그 연령대에 이제 속해 계신 분들께 제가 여쭤보면 저는 지금 50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앞서가신 분들의 그런 삶의 그런 모습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좀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여쭤봅니다. 60이 넘으신 분께도 여쭤보고요. 70이 넘으신 분께도 이렇게 여쭤보면은 60이 넘으면 사람이 굉장히 조급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온 동안 30-40년 동안 60 이전에 40년, 30년 이상을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평평한 것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사이클을 그리듯이 정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짜 가파른 그런 상승세와 상승장과 하락장을 거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락장에 머물렀을 때 상승장을 향해서 이제 도달을 하면 좋은데 계속 하락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 내 몸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그러면 어때요? 인생이 내가 과거에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의 결과물로서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내 상황은 그리 탐탁치 않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 속해 하다 보니까 60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사장님들이나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인생이 조급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몸도 말을 듣지 않고 마음도 정 같지 않고 굉장히 현실이 두렵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나도 저분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 과연 저분들도 같이 살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을까. 내가 저분들처럼 이렇게 현실을 무서워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굉장히 찌그러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 항상 보다 젊었을 때 제2의 직업을 위해서 제3의 직업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내가 어떠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수단을 강구해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중간에 제가 뭐 경매받은 그 물건에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요거는 제가 지금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제가 지금 세무사로서 길을 걸어갔지만 세무사로서의 그 길만이 아닌 또 다른 그 부차적인 제2의 직업인 제 경매 전문인은 아니고요. 그냥 경매를 즐기는 그런 길을 이제 부업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잠깐 언급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이 말씀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60, 70 그리고 80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속해 있는 그 제1의 직업만을 위해서 물론 그 제1의 직업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할 때는 그것만에 집중을 해서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외 시간에는 여러분의 그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제2의 직업이라든가 제3의 직업에 대한 그 방법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해 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시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나의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항상 머물면서 항상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좀 이렇게 좀 길어지고 약간 좀 어눌하긴 한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나이 이전에 젊으신 분들이라면 더 많이
생각을 하시고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와 같은 연배를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나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지금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제2의 직업을 위해서라든가 제3의 분야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늦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당장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고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몸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그런 노하우를 그 직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구축하시기를 오늘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